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회장이자 총괄기술개발이사인 정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2회 스마트건설안전포럼에 참석해주신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님,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장 가득히 참석해주신 저와 10년을 함께한 모든 수안협 회원분들, 그리고 스마트 안전기술에 관심을 갖고 오신 모든 분들께 협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국내 스마트 건설 기술과 스마트 안전 기술이 시작된 계기와 수안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많을 텐데요. 네이버에서 검색되고 최근에는 구글, 바드에서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정일국이라는 이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우그룹 마지막 퀴즈입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IMF전 97년 대우그룹 공채 마지막 기수로 입사를 했고요. 25년간 토건주포 현장 그리고 공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다 궁금해하실 거예요. 10년 전 2014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발 사업입니다. 그때 제가 설계 담당자를 했고, 그때 이제 일본 USJ의 설계팀과 협업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근간은 아이컨스트럭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10년 전에 건설 생산성 향상 기술 기반으로 적용한 게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가끔 기술형 입찰 및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본격 적용하기 위해 저희 이제 대우건설 여기 후배들도 오셨는데 DSC 기획하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정도 되는 거죠. 이 결과로 기술협찬 스마트 건설 기술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상위 건설사들도 그때부터 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설계에 스마트 기술이 본격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계기죠.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건설 로드맵 수립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18년에 발표했죠. 17년에 제가 이제 인발된 거는 그 보스턴 컨설턴트 그룹의 이제 기술자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간 제가 만들었던 스마트 기술이 저희 그 로드맵을 보시면 매트릭스가 있을 겁니다.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기술 부분까지 매트릭스를 제가 다 하지는 않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 18년 로드맵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각 건설사들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해서도 많은 팀들을 만들고 계시고 좋은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 건설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안전이더라고요. 스마트 안전이 또 언제 시작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구글 바드를 찾았더니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아마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안전은 언제 시작되었나 궁금하시죠? 2016년 근로자 700명의 안전 위치관제 기술을 적용한 대형건설 윤회운항 시범사업이 그 시작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고요. 이후 18년 스마트 안전 기술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위해 국토위 송석조원을 찾아 제가 건지법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 대우건설 부장 시절에. 왜? 회사에서 기술 개발하는데 예산을 안 주세요. 결국은 보급에 반영이 돼야지만 안전관리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건지법 개정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이 처음 적용된 거는 저희가 2019년 국토부에서 추락사고 방지대책 수립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스마트 안전벨트랑 안전관제 기술이 등재되면서 스마트 안전기술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2020년 3월 건지법 62조가 개정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 안전이 시작됐고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 안전에 집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세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수안협을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수안협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안협은 지난 10년간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면서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들이 스마트 안전 기술을 경쟁의 기술이 아닌 공유의 기술로 개발해보자 모인 19년에 저희가 스마트 건설 안전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그 스마트 건설팀을 갖고 있었던 상위 5개 회사를 시작으로 건설사만 지금 저희 22개사 일반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근간으로 작년 6월에 협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인데 지금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가 됐잖아요. 똑같이 주기만 쌓아내는 겁니다. 그 설립 이후 지난 2년간 스마트 안전 기술의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기관, 국토부, 고용부, 행안부, 중개부 등 모든 기관의 스마트 안전 정책을 수립을 저희가 지원해드렸으며 스마트 안전 장비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스마트 안전관제 표준 플랫폼 설계, 그리고 스마트 안전관리사 양성의 시작 등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23년 남은 기간에도 노란색 블록 안에 있는 일들을 쉼없이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건설사에서 피부로 와닿으려면 중간에 버퍼, 허브가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협회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의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기술을 공유하고 개발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분야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적으로는 기술전문협회이며 민간 학연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의 롤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협력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모든 걸 정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천성을 타고났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도 숫자로 효과가 나와야 적성이 풀립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면서 경영진들에게 항상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정부장 스마트 안전기술 효과를 정량화해서 나를 설득해봐.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건설사에 계신 분들. 이거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경영진들은 항상 그러죠. 자, 스마트 안전장비를 넣으면 정량화해서 효과를 나한테 설득을 해봐.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죠. 그 안전의 효과를 정량화한다? 그 유명한 파이니 아저씨도 통계 분석을 통한 예상치로 설명되는 일이에요. 이걸 제가 정량화해서 스마트 안전장비가 정량화해서 효과를 분석한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아마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로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량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모든 환경에서 복합적 요인으로 상호작용된 불안전 요인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수학적으로도 분석하기 어려운 사고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동형 CCTV와 사고 영상 블랙박스가 보급되기 전엔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모인 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정량화해서 효과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만든 수학적 안전공식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은 수학 전문가도 안전 전문가 아닌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현재 스마트 안전은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감소에 집중되어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고 데이터, 특히 영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 분석도 어떠한 수학적, 물리적 분석도 어려운 것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가 이를 학습시킬 사고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향후 몇 년 안에 반드시 발목할 만한 스마트 안전기술의 정량적 설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건설사 경영진분들께 설명드리고 제가 최소한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기준 5인입니다. 저희 세이프웨어 참하셨어요? 스마트 에어백? 좀 바꾸실까 보네. 자, 세이프웨어에서 작년에 2000세트의 스마트 에어백을 보급하고 나서 5건의 중대재해를 나왔어요.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중대재해는 안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한 회사가 5인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저희 협회사가 30개사입니다. 30개사에서 5인을 구했으면 저희 협회 형사에서만 중대재해를 150명을 구해냈다는 거죠. 거기 있을 때 저희가 중대재해 저희는 하이리 법칙이 있잖아요. 1대 29대 300. 29번에 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150건이 아니라 3,450명의 사고를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30개사가 10억 원이 뭔지 아세요?
저희 30개 회원사들이 순수하게 스마트 안전기술로만 매출하는 평균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300억 나누기 하면 한 명의 생명을 거는데 14.5억이 들어갑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정량하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위해서는 14.5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한 해 1000명의 중대재해가 나오고 있는데 1000명을 살리려면 14.5억 곱하기 1000명 1조 4,500억을 스마트 안전기술에 투입을 해야 된다. 국토부가 1년 예산이 50조에서 60조 가량 됩니다. 거기에 3%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요율이라는 게 정말 마술적인 거냐? 안전관리 요율이 2.2에서 2.5%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예산에서 기존의 예산에 안전관리 쓰고 있는데 또 추가로 쓴다, 그게 아니고요. 따로 예산을 만드셔야 됩니다. 1조 4,500억을 4,500억을 투입을 해야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고 나면 뭐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 사람이 뭐지? 그러는데 이제 좀 감이 잡히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소중한 생명을 한 명 구하는데 14.5억이 들어갑니다. 앨런 머스크가 우주여행에 한 명을 보낼 때 750억이 든다고 그랬을 때 다들 와 수긍했잖아요. 한 명을 구하는데 14.5억이고 국토부에서 1조 4,500억을 투입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시죠.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은 안전입니다. 저희가 G7은 아직 안 되지만 G10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다. 그러면 제가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적재적으로 말했습니다. 1조 4,500억을 스마트 안전기술에 투입을 해주십시오. 박수 한번 더 크게 칠게요. 안전의 문제를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입니다. 저희가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관리도 기본에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계성이 드러났죠. 엔지니어들은 기술로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빠르고 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션 드리는 거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고요. 이걸 왜 듣고 갔지? 그런 고민하실 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 안전 재정 확보 투입. 제도도 만들고 법안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안전이 해결된다. 1조 4,500억을 투입을 하면 1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기관 학계에서 해야 할 일, 항공교통기술을 안전기술로 발굴 연구 적용해야 된다. 스마트 안전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교통 쪽에 계셨던 분들은 첨단 교통 스마트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다 넘어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공, 저희가 7, 80년대에 1년에 한 번씩 항공기 떨어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스마트 기술을 넣고 시뮬레이션하고 첨단 센싱을 해서 개선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블랙박스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한다? 이동형 CCTV와 블랙박스를 더욱더 현장에 많이 보급시켜서 안전의 문제도, 품질의 문제도 사고 데이터를 우선 확보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연구를 부족함에 맞춰 해주십시오. 그럼 건설제조사에 해야 할 일, 영업이익 1% 스마트 안전 투입 적용. 제가 모 회사 얘기해도 이해를 하세요. 저 대우건설 25년 다닌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스마트 안전 기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중대재해 1위를 10년 동안 했어요. 대우랑 현대랑 막상 작년에 영업이익 다들 많게는 5천억에서 9천억 1조까지 영업이익이 냈어요. 건설사. 근데 저희가 스마트 안전에 지금 비용 투입하고 있는 데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포스코 EH예요. 한 명 대밀리에 갈게요. D건설사 중대재해 작년에 3번 났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4.5 곱하기 4만 원 얼마입니까? 50억이 안 돼요. 그 회사 영업이 9천억 냈다고 작년에 발표했죠? 올해 9천억의 1%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안전을 지금 확보하지 않고 더 이상
건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영업이익 1% 제가 숙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실무자들, 팀장들, 임원들 계실 텐데 건설사 다 돌아가셔서 자 수산업의 정밀국이라는 이상한 친구가 영업이익 1%를 스마트 안전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포스코이시 작년에 이동현 시티가 25에서 40억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 냈잖아요. 안전은 기술로서 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빨리 잡니다. 자, 이제 저와 수산업 정의연수가 어려운 경쟁력으로서도 회비를 모아 이렇게 훌륭한 무료 행사입니다. 오픈 행사자 무료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기술발표에 발표를 하신 대표님들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발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묵묵히 이 어려운 건설 환경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수산업 개발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전시만 하지 말고 수산업 개발사 임직원 여러분들, 여러분은 진정한 안전혁신의 히든 챔피언입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대회사가 좀 무거웠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들어보고 오늘 공청회 토론과 기술 발표. 저희는 행사가 민간이 하는 행사입니다. 민간이 정부와 함께. 저희는 자유롭게 오픈 행사니까 기술 발표를 동시에 들으면서 뒤에서 전시회 가서 물어보시고 기술 교류를 하십시오. 그리고 건설사 회원들은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서로도 궁금한 점들 교류를 하라고 이 자리에 만든 거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축하기에 참석하신 국토교통부 김규천 기술안전정책관님,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하 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규천 정책관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저희 오늘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세종에서 출발해서 거의 뭐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네요. 여기 오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세종으로 좀 이주를 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이런 행사에 뭐 푸켓 갈 때는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하지만 그 이외에는 가장 빨리 움직이는 날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침부터 오늘 일정 계획을 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쭉 이렇게 행사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요 스마트 안전 관련해서 다들 열정도 강하시고 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스마트 건설 안전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업체들도 참여하시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스마트 안전협회 우리 정의국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님 김현 원장님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건설 안전 관련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걱정도 많고 대책 마련에 굉장히 좀 분주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그런 측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들도 강구하고 안전 조치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또 이행도 하고 공유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은 그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정도까지 되겠느냐는 데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마트 안전 장비를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보급하자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좀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현장도 점검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건설 현장을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안전에 접목시켜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여보자고 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과 건설업체나 우리 현장 근로자들이나 다 같이 좀 노력해서 최근에는 사고가 조금 이렇게 연차별로 보면 조금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전히 매일 평균 하루 1명 이상 사망자 소식이 들려오고 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 이제 사고 소식이 전해오는데 그 열 때마다 제가 사실 좀 두근거립니다. 이게 또 오늘은 또 무슨 사고 또 사망자가 또 발생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한 사망 사고가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한다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나 우리 그 국가 위상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지금 우리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재의 어떤 건설업 비중 자체가 이제 한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의 방식도 최근에 이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품질 문제, 시공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이라든가 부딪힘이라든가 그 예상 갑작스럽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마트 안전 장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위험 요소가 많은 우리 건설 현장에 있어서 스마트 안전 장비를 보급을 많이 하고 좀 확산시키는 쪽으로 정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게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토론 자리를 통해서 그 스마트 안전 장비의 확산을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동안에 각 업체에서 가졌던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 정책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 식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올해 포럼이 작년 2022년에 이어서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 다시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교통부의 김기철 국장님과 스마트 건설 안전연대
정의지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2023년도도 어느새 거의 그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연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들을 배달하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감축 목표를 작년보다 20% 이상 줄이겠다고 해서 크게 세웠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 건설 현장의 그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 통계 작성 이후의 최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1명의 아까운 분들이 생명을 잃으셨고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50%가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인천에서 그 아파트 주차장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생겨서 비록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 안전에 대한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이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안전 업무를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그 주의나 이걸 많이 기울이는 걸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또 사람이 지속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해서 취약한 건설 현장의 재해를 저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이 커지리라 봅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인 경우에 작년에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논의하고 공유하는 내용들이 스마트 안전 기술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개선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또 건설 사고 예방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건설 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해서 스마트 건설 안전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기획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 프로그램의 일부 행사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청회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박상계 차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일부 행사의 사회를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박상계라고 합니다. 저희 일부 행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국토안전관리원 임상빈 박사님 그리고 동아대학교 최재로 발제를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면은 국토안전관리원 이범계 소장님을 촬영해서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시는 패널 토의를 진행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좀 내용 많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께서는 중요한 발표를 주시도록 10분 발표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스마트 안전 통합 반드시 개발과 스마트 안전 기술 제공에서 필요성을 주제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특비부장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요. 먼저 앞서 회장님께서 구글 바드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 프로필은 제 이름이 특이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개발 사업은 국토부 대형 R&D의 그 안전 연구단의 리딩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세부의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기술과 관련된 부분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내용 중에 그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부분과 제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설문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결과를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과제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 설문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과제 개요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3중점 분야의 스마트 건설 안전 연구단이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리딩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기술이라는 7세부 연구실입니다. 8세부는 중앙대 박찬식 교수님께서 작업자의 근로자의 안전 확보 기술과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기술들, 그리고 9세부는 임시구조물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시구조물에 관련된 기술들을 연세대학교 김영광 교수님께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분들은 이제 CSI 사고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 CSI 사고 데이터를 여기 보시는 그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에 연계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고가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관제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현장 단위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물론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제 유사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결국 CSI 데이터로부터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정식 CCTV 기반으로 조금 분석하는 부분들, 8, 9세부의 내용들을 종합 분석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고, 대응 기술들에 대한 일부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8세부 같은 경우에는 360도 카메라나 이동 CCTV를 기반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작업자의 이상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9세부 같은 경우에는 가시설의 유통 단계에서 많은 품질 관리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토블 장비 개발이나 기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설치, 해체, 운영 시에 대한 안전 확보 기술들을 드론과 로봇 등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7세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CCTV 그 진행 영상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지연 부분을 줄이는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현장 간에 특히 중소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공들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술이나, 그리고 학습용 영상을 좀 더 수월하게 형성해서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재손실 병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비뿐만 아니라 간접비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대응 기술 측면에서 침수 예측, 그리고 화재 대응, 그리고 공사 현장 주변에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알려갈 수 있는 스마트 펜스 기술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간의 관제 시스템은 CSI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관리 비율을 통해 오늘 어떤 공정이 위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일산에 임시적으로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했는데 그걸 통해서 컨트롤 파악하는 역할들,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들을 고민하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 2단계 구축에 걸쳐 작년에 2단계 구축 완료했고요.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5개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의 영상들을 일부 연계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영남지사와 수도권지사에 55개 CCTV 영상이 들어오고 있고요. 도로공사의 일부 영상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사에 18개 영상이 지금 들어오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용 영상을 어떻게 쉽게 생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좀 계속 보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제를 통해서 건설 현장 점검을 나갈 때 어떤 현장을 가야 될지, 그리고 가서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봐야 될지에 대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일부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부분들이 일단은 탑재된 상황인데요. 저희는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CSI 지속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지사에서 필요한 니즈들을 반영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능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저희의 지금 개발하는 알고리즘조차도 여러 가지 OR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드와 같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도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개의 현장들을 저희 관제센터는 발주기관 중심의 관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OR람을 감안해서라도 어떤 현장에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지사에다가 전달하고 지사는 현장에다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연구과제 내용들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발주기관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을 통해서 지금 위험도수 프로파일들이 약간 주관적인 그 전문가의 판단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고 기반 어떤 객관적인 팩트 기반으로 업데이트되고 그것들이 시스템 미운용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나아가서는 개발하는 게 목표고요. 저희 관제 시스템들은 지금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관제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제 시스템의 영상들을 사고 전의 영상들을 향후에 연결해서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관련해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발주기관용 관제 시스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와 함께 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상시 데이터들을 계속 얻고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통합관제센터가 역할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한테 그런 의견을 조회한 내용을 다음에 발표를 지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 설문 분석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 운영에 대한 안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특히 이제 민감할 수 있는 세 번째 스마트 안전기술 관련된 정보와 수집 관리가 센터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중심으로 전문가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안전통 관제센터의 지속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여러 가지 도움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국토부나 저희 관련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에 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정보의 수집 관리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네, 전문가는 총 20분한테 공공기관, 건설사, 개발사, 설계사, 전문학협회, 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고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김유희 박사가 제도 개선에 대해 델파이 조사 50인의 건설 전문가들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질문이 5가지에 대해서 이 20분, 좀 더 스마트 기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20분에게 추가로 똑같이 델파이식으로 관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목은 62조 3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드리면요, 센터의 역할과 관련해서 특히 스마트 안전기술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보고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4가지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75% 이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연구과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설 현장의 사고 전후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메인 원인이 있을 거고 트리거가 되는 여러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나왔으면 사고가 진전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DB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95% 19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다만 한 분은 사고 전의 영상 분석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CSI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CSI 사고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정보의 제한성들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뭐 이런 그 분류 체계를 통해서 학습용 데이터가 잘 수집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려점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업장 정보나 개인정보들에 대한 노출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해서 보안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연계 그 기존에 이제 운영하는 지자체의 관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하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표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표준화나 연계와 관련된 구체화된 그 부분들이 좀 고민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진행했던 델파이 조사 이제 1, 2차에 걸쳐서 50명, 공통적으로 50명에 대해서 응답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도입 여부나 이런 뭐 설문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의 활성화 관련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20명 전문가들한테 그 내용을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 2순위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현장 도입 및 확산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기상기준에 대한 그 기상규형 의무화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 1순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건지법 안전관리 계획서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 안전관리 계획서 이행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고 간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지법 안전관리비 관련 제도 법령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항목 추가 및 개선 능력 증액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안전관리 데이터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스마트 장비 활용 등에 시작한 안전 데이터별 조치된 매뉴얼화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데이터가 결국 지금은 주관적인 현장 인력을 통해 진행되는데 그것들이 관제 시스템이 확대되고 운영된다면 그걸 통해서 자연 연계를 통해 정말 그 러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되어야지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결국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순위하고 거의 유사한 식의 많은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0일 상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점들은 이런 그 비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이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발표를 빠르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다수의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상분류 체계 확립 및 왜곡 데이터에 대한 주의, 개인정보 노출 피해에 대한 우려점들도 함께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제도 관련된 보완 필요한 부분은 일단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대상 항목 추가나 증액, 의무화 등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 관련돼서는 매뉴얼화 및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데이터의 체계적인 연계 그걸 통해서 데이터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 의견 주신 걸 바탕으로 연구개발할 때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향후에 이 스마트 기술이 활성화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빈 교수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대학교 최대호 교수님께서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건설 시스템 공학과 최재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별제 주제를 이제 가진 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안전관리비, 건립법상의 안전관리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건설 기술개발 사업단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관리비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좀 연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배경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비의 국내 어떤 실태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대상 기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주소를 좀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은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34등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지 어떤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기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건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용 항목들을 좀 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협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관련 기관에서 효과적인 산업안전, 효과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건안비라든지 건설기술진법상의 안전관리라든지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관리비 산업비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실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보시다시피 건안비 같은 경우는 총 7개 사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새로 추가된 무선 통신 등을 활용해서 해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구축 비용이 이제 항목으로 새로 편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비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이제 안전시설비 비교적 이제 약간 이제 사용 비용에 대해서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의 주 목적을 좀 구체화하면 이 상한비에 비해서 이 권한비가 사실상 그 활용도가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계산 기준이라든지 계산안을 좀 수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한비 같은 경우는 총 7개 사용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 2번만 이제 공사비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7번 같은 경우는 설계 기준에 대해서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좀 도출한 연구 결과들이 좀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한 스마트 건설 사업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있는데요. 제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2년도 5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28개 건축 사업장에서 이제 14개 현장만 안전관리비를 1개 이상 사용 항목을 계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결과 조사 결과가 있었고 토목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높은 수치이죠. 88% 정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많은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발주 기간별로 저희가 좀 권한비 사용 실태를 좀 조사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LH 공사하고 조달청 기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LH 공사 같은 경우는 7개 항목 중에서 두 번째 안전점검 비용만 이제 법적 요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시비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대규모 발주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공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체 기준들을 다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조달청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발주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LH 공사처럼 자체 기준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틀 안에서 직접비와 그다음에 간접비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조달연구원의 이제 오세국 박사님 팀하고 같이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저희가
국토연구원하고 여러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그 안전관리 계획서에 있는 안전점검비, 안전관리비에 대한 어떤 실태를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 계획서 비용과 그다음에 안전점검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3번 항목이 이제 발파 부착 피해 방지 대책 비용이라든지 공사장 주변의 안전 비용은 이제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 비용,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 안전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비용, 검토 비용이라든지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비용 이런 것들 비용 비중이 가장 낮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여기서 이제 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좀 분석한 자료를 이제 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건축물 공동주택 기타로 분류를 했었고, 이 평균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번 항목 기준이고, 또 저희가 이제 표준편차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1번 항목, 3번 항목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비용 기준도 좀 적고 편차도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안전관리비 대상에 대한 어떤 개선을 제시를 할 때 좀 유효하고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 비중과 편차가 적은 부분은 기존에 이제 안전점검 어떤 비율과 같이 연계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이제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 대책 비용인데, 스마트 안전관리 대책 비용인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완역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 건설 표준화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이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표준 분생 반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표준화 작업이 좀 이제 구체화되면 사업의 어떤 특성, 현장의 특성과 관련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저희가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요율화 좀 부분에 반영할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공사라든지 발표처 관계 전문가들하고 이제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몇 가지 이제 중요 내용들이고요.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안전관리비 비용 반영이 낮은 이유, 그다음에 현행의 이제 계산 기준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반영 비중이 낮은 것은 뭐냐면 예정 가격의 계산 의무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예산 예비라든지 관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약간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금과 권한비 상의 어떤 여러 가지 스마트 건설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비는 이제 안전관리 주체가 있는 반면에 권한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무가 수행하는 추가적인 업무라는 인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이라든지 어떤 현황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팔로우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부분, 그 다음에 계산 기준 현황 문제점 보시면 이제 시각과 면접비가 혼재되어 있고, 계산 기준이 이제 발주처 기관마다 다 상이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에 대한 어떤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안전관리비 활성화에 사실 이제 어떤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안전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이게 또 추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통합비율, 산업비처럼 이제 유사하게 갖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비율을 계산하고 현행의 어떤 관행을 유지를 하면서 1, 2, 6번 항목에 대해서 유라, 또 스마트 건설 표준화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같이 유라에 반영하는 부분을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활성화 방안, 스마트 건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민간 발주 공사와 공공 발주에 있어서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상 스마트 건설 이런 반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 등록기관에서 안전계획서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연구원에서는 이제 비교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건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요. 조금 더 심도 깊은 계획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소현장에 대해서 이건 좀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 선출 구매가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비와 산업기관에 어떤 관련 지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발굴, 그다음에 실효성 검증, 그다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표준화 노력들이 지속되어야지만 약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솔직히 말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최재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전반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안전 관련 오광진 소장님 포함하셔서 패널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사항들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진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안전 관련 안전성능 수장을 맡고 있는 오광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그 중대재 건설 사고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우리 최대의 미션은 건설 사고 현장에서 사람이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 스마트 안전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줄 건 준다. 걸리면 죽는다. 뭐냐면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최대한 보장을 다 해줘요. 그냥 안 지켜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업체는 여기다. 크게 작동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1년에 10명이 안 돌아가시는 물론 에리아가 작긴 하지만 여기는 400명 돌아가셔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구 수업을 맡기 이전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건설 사고가 나는데 이렇게도 사람이 돌아가시나? 이런 게 반입니다.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비계를 이렇게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냐? 계단을 통해서 2층. 이렇게 안 가고 직접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가 돌아가시는구나. 결국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냐면 그분이 그렇게 안 지키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뭔가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모색하려다 보니까 스마트 안전 기술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속 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분야의 최앞에 떠 있는 제도 내지는 기술, 적용,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충망하여 제일 앞장서 계신 한 5분의 패널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가늠해보고 필요하면 플로어에서 이렇게 해서 방향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소문이 좀 길었고요. 지금 그 작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 포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널들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하고 패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계신 우리 전진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중소 건설 현장에서 이 스마트 건설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국토안전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박준배 실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현황, 한계점 같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두 분의 패널이 있으신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수영 실장이 참석해 주셨고요.
현대건설의 하주영 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마트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을 좀 근거들이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실 법무법인 율춘의 정유철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패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또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한 스마트 안전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니면 애로사항들, 연구 과제는 어떻게, 기술은 어떻게 개발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스마트 안전 건설 기술을 제도에 어떻게 법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전진 사무관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0분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6분 내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인국 회장님께서 이게 두 번째 행사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원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좀 참석하게 돼가지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에서 오원진 시장님께서 정부의 입장이나 그런 걸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에 맞춰가지고 6분 내외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GDP의 약 4.4%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의 사업이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사업 발생 수준은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전 산업 대비 50% 이상의 사망자를 나타냈었고요. 작년에는 줄었지만 4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줄었다고 이게 저희가 자찬하기보다는 저희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이 건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할지 다양한 방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 저희 정책관이 오셔가지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17년도 이후부터는 좀 저희가 감사하고 있지만 지금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분 이상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광주 화정동 사고도 발생을 했고 최근에 검단에서 어떤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서 과거에는 현장 점검, 벌점 부과, 그다음 건설기술 진급법에 대한 다양한 규제 등 소수의 관리자가 다양한 공정과 다양한 현장과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합당한 방식으로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는 건설 안전을 위해서는 현장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 그리고 근로자, 관리자, 전 건설 축제들이 안전수를 지키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술적인 수단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안전 장비라는 거는 저기 앞에 저기 밖에서 아까 봤는데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경고해 주거나 그다음에 근로자를 지켜주는 그런 장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서 발제했던 통합 관제 그리고 통합 관제의 어떤 플랫폼 그런 구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억 미만의 중소 현장에 대해서 안전 관리가 좀 시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대기업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기술인도 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스마트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중소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대비해서 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21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중소현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재래적이고 위험한 공사 현장 관리를 실시할 스마트 건설 안전의 기술의 힘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장비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안전 장비의 보급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어떤 기술적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건설 안전 같은 경우에는 R&D를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R&D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민간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비용상, 그다음 기술상 허들을 좀 낮춰가지고 모든 건설 주체들이 좀 손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마련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과 스마트 안전 기술 이걸 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는 어떤 표준화의 부재 그리고 이게 스마트 안전 장비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 안전 장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뭐 안전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다양한 민원들을 저희는 제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안전 장비의 지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스마트 안전 장비의 스마트 안전 기술의 확산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이 변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저희가 끌어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 제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 안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건설 안전에 대해서 저희 법정 교육이나 필수적으로 받는 교육들을 보면은 저희 집체 교육, 온라인 교육들 약간 실효성이 부족한 교육들이 많은데 그런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VR 교육이나 현장 체감 교육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역량들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은 건설 전 주체에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도 민간의 기술 개발 정도를 계속 지켜보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안전 장비 및 기술에 대해서 현장의 수요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 지원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안전 장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국가적 관리원과 같이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은 철저히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돼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나온 많은 얘기들은 저희가 거의 다 수용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암만 좋은 기술이 있다 치더라도 너무 비싸거나 내지는 기술 개발을 해서 좋은 제품입니다라고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직접 우리 건설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건설의 기술에 대한 어떤 식증 내지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효용성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같이 저희랑 상의하면서 실증해서 이게 진짜 쓰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한번 또 프로에서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금 중소 건설 현장에 안전 장비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박준배 실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에서 사업지원 실장을 맡고 있는 박준배라고 합니다. 저희 지사에서 저희 관련해서 스마트 장비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하면서 느낀 우리의 문제 지원하는 아쉬운 점,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지사는 현재 작년에 6개 현장에 대해서 스마트 장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12개 현장에 대해서 스마트한 장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모집을 했고 현재 평가가 끝나서 선정 대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는 코로나로 비대면 설명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4번에 걸쳐서 대면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 그래서 했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했고 인천 상공회의소 그리고 인천 경제자유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4번을 했었습니다. 그 4번을 하면서 저희가 4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현장 모집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올해는 현장 늘어나고 해서 그 효율적인 모집을 위해서 4번을 했는데 4번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작년과 올해는 스마트한 장비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스마트 장비를 작년에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정보 도출이라든가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게 비록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현장에서 지원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장들이 돼 있었고요. 주로 중견기업 이상들에서 많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50억 미만의 현장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뭐 이번 달부터 해서 현장에 12개 현장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이 기조를 이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저희 지사에서 18개 현장인데요. 18개 현장을 잘 관리해서 이 스마트한 장비의 효용성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에 어떠한 새로운 문화, 스마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뭐 토의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개선했다 이거는 차후로 넘기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느낀 아쉬운 점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설치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적용되는 과정상에서 제일 큰 아쉬운 점은 현장 인식률의 표준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률이라는 게 스마트 장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인식률인데 이 인식률의 표준이 정해지고 표준이 정해졌을 때 그거를 뛰어넘기 위한 기술들을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제시가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점에서 그런 인식률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알려져 있는 인식률과 저희들 직원을 통하고 제가 직접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인식률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이제 뭐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인식률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들자면 스마트 장비가 사람을 인식함에 있어서 현장에 쌓이는 자재나 사람 모양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으로 인식한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사람과 그 자재가 있을 때 사람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자재를 먼저 인식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는 요즘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건설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스마트하는 관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피부에 아주 많이 와닿을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지사를 중심으로 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안전과에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거기에서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고 거기 그 중에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및 관제에 대한 부분이 한 챕터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이 서 있어서 저희 지사에 방문해서 저희 관제 시스템의 설치 운영 같은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각 기관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현재 많이 도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도입을 하려고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저희 칼리스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오셔서 한 2시간 좀 못 될 정도의 그런 아주 장시간에 토의를 하고 갔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 CCTV들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AI가 장착된 스마트 관제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이해력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ENC라든가 이런 데서는 도입을 하는 단계를 지나갔고요. 그 기타 대형 건설사에서 요즘에 많은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학을 할 수 있느냐,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자료를 줄 수 있느냐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지사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간담회, 그다음에 벤치마킹 분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대해서 어떤 일이 하나 생겨서 상당히 나다벌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취합해서 말씀하시자면은 초기 단계를 탈피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건설 현장의 인식률 개선,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 장비의 소형화, 경량화, 성능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쉽고 편리한 시스템 활용을 말씀드리겠고, 또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으로는 저희들이 스마트 장비를 설치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국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한 업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요. 법적 요건을 갖추는 업체가 너무 없어서 저희 사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방향 중에 고도화, 인식률 개선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게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춘 업체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에 스마트 건설을 우리 국내 건설 현장에 런칭을 해야겠다의 시범 사업으로 소규모 시스템을 갖춰서 원하는 사람들 어떤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제 너무 시청해주는 업체가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간단하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어떤 건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고정형 CCTV 2대 현장에 생기면요 고정형 CCTV 2대와 이동형 CCTV 1대 그리고 상축 분교에 의한 변이장치 한 조 3개입니다. 3개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통신 모뎀이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규모가 굉장히 작게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보통은 같이 상의하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적용 현장을 더 확대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의 어떤 한계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업계 내지는 연구소 쪽에서 의견 요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현대건설의 우리 하주영 팀장님께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대건설 디지털 혁신연구팀 팀장 구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스마트 이 안전 기술이 지금 현재 시공사 현장에서 좀 쓰이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 안전관리 공부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많이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보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장비 성능이 기본적인 인증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쓸 때 이제 현장에서 한번 시범 적용을 해봤는데 좀 사용 효과가 없더라 이런 의견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편이고요.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희 현장이 초기 단계에서부터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전기망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건설 이 안전기술이 쓰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측면은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산업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지 이런 안전관리비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법이 좀 개정돼서 산업법에서 20% 정도는 그 스마트 건설용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됐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개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현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기준을 이제 적용할 때 있어서 그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담당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인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런 약간의 고충을 말씀해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스마트 안전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이 도구에 대해서는 그 표준화라든지 기본 인증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안전모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안전모의 기준을 가지고 스마트 안전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부분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요새 중소규모 사업 현장을 그 상대로 많은 이제 지원 제도를 하고 계신데 저희 그 대형 현장에도 솔직히 이런 걸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스마트 안전 기술을 이제 적용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다양한 기술을 이제 적용하는데 그래도 가장 간편한 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그 스마트폰 앱을 좀 따라달라고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요. 이런 부분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려서 잘 되지 않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현장은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장비에 대한 거부감 약간 그런 것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이 이제 고충을 토로하시는 부분은 이 스마트 안전 장비가 아무래도 기본 장비에 다른 이제 보조 장비들을 많이 이제 부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많이 좀 불편한 고소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 반영적으로 좀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적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스마트 안전 기술 부분은 전통적인 건축 토목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쪽 부분에 연구를 하다 보니
그 전자공학과 출신, 또 전기공학과 출신, 아니면 빅데이터 학과 출신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산업 분야들과 요즘 좀 약간 이론의 차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 건설에서 일을 하더라도 뭐 건설 기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든지 약간 그런 문제로 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거나 같이 일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어떤 그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저희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 병역 특례 혜택 이런 게 이제 대기업에는 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요. 그런 부분도 뭐 유독 이 스마트 분야가 아니라서 이 전체 분야에 좀 다시 적용될 수 없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적,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있고, 이제 각 회사분에서 업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스마트 안전기술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각 현장별로 처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전사적으로 그 안전관리본부랑 이제 각 사업본부 그리고 기술연구원이 전체 이 스마트 안전기술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 기술의 그 개발, 도입 그리고 검증, 성능 검증 그리고 확산 이런 거를 이제 막도록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런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려고 수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규명하고 시급하고 빨리 도입해야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뭐 M&A라든지 바로 CND 바로 들고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단은 사용하고 있고, 장기적인 두 번째 트랙으로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인큐베이팅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제 도입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노력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 회사마다 이제 경영상도 다르고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조직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각 회사에 맞게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서 그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안전기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초기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대형 건설 사업 위주로 일단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그 레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중소업체로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하시는 그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참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혼자 건설만 하는 게 아닐 것 같고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어떤 표준화를 정할 때 이런 소스들 이미 했던 사례들을 실패 사례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피드백시키면 훨씬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연구하는 파트 쪽에 우리 최수영 실장을 통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그 최수영 실장님께서 연구하는 파트 쪽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개선 방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해 제가 의견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에서 이제 스마트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공발주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기술을 많이 좀 의무화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2년간 좀 인터뷰를 많이 다녀봤는데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을 쓰는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스마트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즉
이제 안전성은 이제 현장의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자기들의 업무가 기존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아졌다는 게, 그리고 비용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비용을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좀 생각보다 불만이 좀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장비라 하면 결국 이제 변화하는 사용자 니즈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뭐 사용자 니즈는 뭐 결국 비용 측면, 이제 업무 효율성 측면, 안전성 측면과 같이 이제 다양할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제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아마 사용자들이 이제 스마트하다고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최근에 가장 성공하는 스마트 장비는 아마 전자담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담배는 뭐 일반 담배하고 비교해서 뭐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 유지 비용 자체도 많이 들지만 이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 하나 때문에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스마트 안전장비도 시장에서 이제 활성화되려면 사용자의 이제 변화하는 니즈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은 가벼운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개발되고 검증되면 결국 스마트 장비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대부분 이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안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 안전에 있어서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건설 사고를 줄일까 이쪽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좀 범위를 확장해 보면 이제 모듈러 공법과 같이 이제 새로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건설 안전의 새로운 범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아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듈러 공법 같은 게 적용이 되면 이제 아웃도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가능성을 이제 인도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 산업의 사고 가능성을 제조 수준, 그러니까 건설 산업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모듈을 이제 공장에서 현장으로 이동시키거나 또 대형 모듈을 현장에서 설치함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부분도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 이제 비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안법에서 작년부터 사용하게 해줬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건축법 안전관리위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비용은 계산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사업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발주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민간 부분에서는 아직 어떻게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법 안전관리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대부분의 안전 비용이라 하면 산업법의 상한비 정도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건축법 안전관리비를 요율하는 등을 통해서 이제 충분한 비용을 사업장에 확보를 해주고 이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기술이 뭐냐? 사용자가 니즈에 적합한 어떤 기술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비싼데 바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그걸 그 입주자들이 부담하겠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미션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거랑 같이 정책 입안할 때 좀 필요한 자료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그 스마트 안전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으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법적 근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율촌에 계신 그 정유철 변호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정유철 변호사입니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국회 포럼도 많이 가고 K호텔도 전에 다른 데 있잖아요. 교육문화회관인가요?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좀 저희가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아요. 훨씬 제가 필기하고 오늘 포럼의 최대 수혜자는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라가 맞춰놨습니다. 6분으로. 근데 할 말도 많고 느낌점도 많은데 결국 법이 문제죠. 현대사회는 민주사회고 법치 국가니까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적으로 선생님들 제가 느끼고 있는 법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건진법이 많이 나오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39조에 이런 게 있어요. 종래 국토부 7심에 있던 실정보호를 법제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설계비용과 관계된 거죠. 안전비용도 아무리 얘기해도 빨간 펜을 긋고 문서조차 접수하지 않던 강연이 옛날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 공공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IP인데 슬로우를 바꿔요. 굉장히 안전이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돌과공사를 해야 돼요. 계약서에는 18개월로 되어 있지만 24개월이 끝나기 때문에 6개월 돌과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6개월 안 늘려줘요. 그럼 결국은 비용이 더 들어가고 낮아할 걸 감해야 되고 주중해야 되고 휴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4개월이 그렇다기 때문에 1년 365일 중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몇이죠? 많아야 절반이에요. 그것도 힘들어요. 휴일 빼고 못 빼고 안전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정말 법령 중요하고 제가 정말 그동안 모자라고 많은 기회를 못했는데 저 스스로 재작년 중대재해법이 작년 초로 시작되면서 제 스스로 중대재해였습니다. 엊그저께 지난주 여수사고도 있었지만 주말마다 제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쉰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사고를 목도하고 저희 율전 중대재해센터 연락이 오면 특히 제가 또 팀원을 구성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대응 차원을 넣어서 법적으로 가서 이제 공판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답이 나왔죠. 바로 스마트 건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이순신 장군이 그 작은 군대로 전 세계 1등의 조총 군대인 일본군을 맞서주셨다는 건 뭡니까? 바로 스마트 건설이죠. 기술이죠. 거북선과 화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꾸준합니다. 꾸준함. 탁월함은 꾸준하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련, 천번하고 만번 해야죠.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기계도 무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진보가 필요하고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오늘 산업계, 모든 학교에 다 모이신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스마트 건설 또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중첩법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얼마나 중첩법상의 구성물적 주의의무를 잘 갖췄느냐. 그걸 준수했냐는 게 결국 면책 기준이 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유능한 변호사가 무조건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죠. 유능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줘야 되는 것처럼 저희 변호사들에게 뭐 없지 않은 거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 결론을 몰랐어요.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실감합니다. 실감합니다. 참이슬을 알아 결론을 못 본다고 했어요. 참이슬을 안 웃으시네요? 건설하시는 결론 알지 않으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적인 진보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1부 3초 남았는데 최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K 방산 이런 것 통해서 방산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조만간 10년 안에는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탱크를 이제 배터리로 합니다. 배터리. 대단하죠? 전기차도 결국 기술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 지인이 어제 사실 어제 본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사무실 앞에 자꾸 지나가는 자전거족들이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울타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데 다 핸드폰에서 보더라고요. 다 볼 수 있죠? 아시죠? 네. 요즘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CCTV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 역시
저뿐만이 아니죠. 저희 유치원 중대인센터 한 4, 50명 전문가가 있는데 4, 50명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많은 그런 알림을 주시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빨리 법률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법정에 가서 열심히 공판도 수행해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강연을 하나 받은 생각이 들고 그런 법적인 부분들도 법조계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법조계 조문조문 참 빈틈없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한 분만 좀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버에서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 왔던 기술기획부를 맡고 있는 김경철입니다.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관심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안전 부분이 그 스마트 안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안전을 안 해왔나? 진짜 많이 해왔거든요. 현장에서도 이제 조정에서 또 인정도 높고 안전관리 확실히 하고 엄청나게 부시를 많이 하고 스마트 건설 안전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뭔가를 다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기술 요소들을 이렇게 보면은 불편하죠 사실. 이거를 하면은 뭐 정신도 해야 되고 장비에 사람 붙여야 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마트 건설 안전이 좀 지속 가능하고 남들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한 데피니션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요소 기술이라고 붙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목표가 필요하죠. 목표가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장비 이런 것들 현황을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현장에 다 쳐라. 무조건 그 비용은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에 예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현장 안전관리 요소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20% 내에 분배해서 추가를 이렇게 그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붙이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 기술이 보급이 그냥 활발히 막 되려고 하면 내가 스마트폰이 편해. 이러면 이제 잘 쓸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정도 약간 규제, 또 의무감을 심어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자율적으로 따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안전관리를 개선할 때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좀 말씀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부속되는 사람의 이제 뭐 센서를 붙여갖고 위치, 그다음 생체 정보 이런 거를 받아갖고 좀 현장에 전체적으로 입구가 제대로 이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 또 장비가 어느 위치에 제대로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좀 아까 새로운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람이 진짜 없어질 거거든요, 현장에. 그러면 뭐 자율화된 이런 장비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현장에 이제 못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안전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야간 24시간 한다 그러면 24시간 장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될 그런 보이는데 그런 좀 비전, 그 다음에 현재 이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데피니션,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만 그에 따라서 기술이나 또 제도를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네, 귀의 말씀 고맙습니다. 목표를 세운다 우리가 한 모델이라고 하면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귀한 의견에 감사하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논의하면서 하나씩 조각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작품 만들어갔을 때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해 주신 우리 회장을 이렇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연구 또는 정책 입안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못다한 얘기들은 없이고 이 모임이 화한 다음에도 같이 말씀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회의를